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가 근데 이거 오늘 9월 19일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근데 이거 9.19 합의 6주년, 9.19 합의 6주년 기념식에 이거 참석한다 합니다. 아마 광주에서 하죠?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이거 문재인이가 직접 참여한다. 그리고 이게 어떤 자들이 또 가느냐? 그때 그 준비위원장 임종석도 가고요. 그 다음에 우원식 의장, 그 다음에 조국 대표, 김동연 축사. 그러니까 우원식, 조국, 김동연 이런 데 축사가 있고요. 이재명이도 영상 축사 이런 게 예정돼 있다. 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20일 날은요, 내일이죠. 20일 날은 이제 목포의 그 현대 호텔에서 또 이제 전남 평화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이런 데 기조 연설을 한다. 이런 데 그 보도입니다. 참 이자가 이제 뭐 계속 호남을 돌면서 9.19 한반도 평화 운운 떠드는데 최근에 수사가 자기 이제 턱 밑에까지 왔는데 과연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 할까? 아니면 이게 그냥 침묵으로 자기가 대범한 척, 그 옛날에 이게 그 메밀밭만 딱 바라보고 뒤로 그 뒷모습 사진 올린 것처럼 아예 대범한 척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까? 한마디 할까? 이런 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요, 이런 데 그 문재인의 북한 행보를 보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문재인의 대북한 관련 5대 범죄를 수사해라. 문재인의 범죄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에 북한과 관련한 안보 범죄 이거를 그 철저하게 수사해라. 뭐 이런 데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이제 북한과 관련한 범죄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9.19 합의 그 자체, 오늘 6주년인데 그 자체가 여적죄다. 이렇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적,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런 게 그 여적죄인데 뭐냐면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 적국을 이롭게 하는 죄가 이적, 적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개 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적 행위 중에 여러 죄가 있는데 뭐 간첩도 있고 간첩도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적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적 행위 중에 가장 중대한 게 여적, 적국하고 함께한다. 이게 여적.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있잖아. 이거 적국하고 함께하잖아. 길을 안내하니까. 아니 일본 놈들을 저 추풍령을 피해야 되고 조령을 뭐 넘어야 된다. 길을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적입니다. 여적. 전쟁하다 보면 이게 적군의 앞잡이가 되는 거 많잖아요. 저는 이 문재인의 9.19 합의 그 자체가 북한을 여러 이롭게 하는데 아예 북한과 행동을 같이 하는 여적 행위다. 유일하게 사형밖에 없는 여적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는 겁니다. 합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합의를 파기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합의 자체가 너무나 비례 원칙에 안 맞게 북한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적국에게 이러한 잘못된 합의고요. 그나마 그 합의도 북한이 안 지켰잖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침동했잖아요. 남한에 계속 미사일 쏜게 도대체 얼마냐고.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어긴 거 아닙니까? 계속 쏘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핵농축 시설까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연휴 때도 제가 문자 한 10번은 받을 거예요. 북한에 오물이 오니까 조심해라고. 몇 번 문자가 지금 연휴 때도 한 10번 이상 받은 것 같아. 계속 우리 이거 오물 풍선에게 격추도 못해. 왜? 휴전선 근처에서 격추하면 포탄이 북한 놈하면 전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에도 어려워. 또 이게 레이더로 추적해서 미사일로 쏘기에는 안 맞잖아. 풍선 하나 잡으려고. 와, 이게 뭐 꼭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듯이 이게 미사일 맞추기도 어렵고 레이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 풍선이 미국 왔을 때도요.
겨우 그 7일 만에 겨우 이제 그 사람 없는 데로 유도해서 그때 그 공대공 미사일을 쏴가 비행기에서 공대공 미사일 쏴가지고 겨우 풍선 터뜨리는데 중국이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비용도 들 뿐더러 잘하면 이게 밑에 파편이 우리 민간인한테 피해 줄 수 있고요. 또 휴전선에서 격추하면 북한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게 나중에 방사 진작에 생화학 무기나 이렇게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풍선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재래식 무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첨단 전쟁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첫째 문재인의 범죄는 9.19 합의 그 자체가 여적지 아니냐, 그 자체를 수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해 공무원 피격, 이거 살인방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서훈, 박지원, 그 다음에 그 서욱 장관 뭐 이런 분들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김홍희 해경청장 이런 분들이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있는데 문재인이가 주범입니다. 문재인이가 다 보고받고 서훈이한테 지시한 거예요. 덮으라고. 문재인이가 주범입니다. 서해 공무원 그 형이 이래진, 돌아가신 분이 이대준, 형은 이래진, 이분이 다 진실을 폭로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북한 동포 강제 북송시킨 거, 눈에 안대 눈까지 가려가지고 미군 유엔군까지 쏘기가면서 몰래 북한에 강제로 북송시키다가 문자가 공개돼가지고 그때 적발된 거 아닙니까? 언론에. 야, 진짜 이게 흉악한 정권입니다. 이게 정권입니까? 북한 동포도 우리나라 넘어오면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흉악범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우리 재판이 있고 관할이 있는데 그럼 재판에서 해야죠. 이걸 바로 북한이 요청하니까 사지로 바로 총살될 거 아니면 뻔하게 아는데 이 살인행위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여러 명이 정의용, 그 다음에 서훈이는 이쪽에 다 끼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통일부 장관 김연철 다 이게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재판이 거의 뭐 둘 다 20차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주범이다, 세 개. 그 다음에 네 번째 USB는 뭐 홍준표 시장도 USB는 수사해야 된다고. USB는 이게 국가 기밀이거든. 상급 기밀. 판결이 인정해서 기밀이라 공개 못한다고. 우리 국민한테는 공개 못하고 북한의 김정은한테는 갖다주고, 이게 대통령입니까? 우리 국민한테는 공개 못하는 걸 북한의 김정은의 적국에 한테는 갖다줘도 됩니까? 상급 국가기밀이니까 이것도 이게 수사를 해야 된다. USB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문재인 때요. 우리 유엔의 제재가 구멍이 숭숭숭 뚫린 거, 여기에 정권이 가담한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북한의 석유가 금수 수출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석유 팔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북한에 놓는 석탄을 우리가 사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 공해상이나 바다에서 제재를 뚫고 석탄 거래 이런 게 의혹들이 찾아보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가 문재인 정권이 방조 안 하고 됩니까? 저 어디 김정은이 좀 도와주려고 유엔 제재가 있는데 그걸 좀 뚫어서 도와주려고 이게 무기 낸 게 아닌가? 사장이 공모한 게 아닌가? 제재 위반 이런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이게 범죄라고 단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이거 범죄여를 떠나서 이거 엄청난 안보 자해행위 아닙니까? 안보 자해행위 맞잖아요. 왜 간첩 잡는 기능을 다 없앴습니까? 간첩을 비호하는 자는 간첩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간첩을 비호하면 간첩이죠. 간첩 못 잡게 도와주면 간첩입니다. 그것도 이게 저는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보 자행이 문재인이가 저지른 죄가 한두 개가 아니다. 저는 9.19 지금 이게 자기들은 자화자찬한다고 떠드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명백한 여적 행위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 문다의 뇌물 사건을 기점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안보를 완전히 망가뜨린 자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사법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